네, 어벤져 전략회의 3월 31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또 4월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이 끝나면 뭔가 좀 정리가 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전히 3월 달에도 뭔가 결론이 나지 않고 이제 4월 달로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또 결론이 날까요? 4월 18일이면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는데 점점 지금 여야의 어떤 대결은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거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4월 달부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미국 국방부가 이 자신들의 안보 지침과 관련해서 자기들은 중국에 집중할 테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동맹국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지침을 국방부 장관이 내렸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신 에치슨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에치슨 라인이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일본을 해서 이렇게 방어선이 그어졌고 대한민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6.25 전쟁이 이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정말 동족 산전의 비극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결국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북한과 이 러시아 이거는 그냥 동맹국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중국을 상대하겠다. 우리는 대만 수호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평택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가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지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뭐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초짜입니다. 사실은 뭐 전혀 국방부 관련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요즘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일본하고 필리핀은 왔는데 우리나라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부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거 읽어봤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 미국에서는요, 항상 동아시아 미군 주둔을 얘기할 때, 주 한 미군과 주 일 미군을 따로따로 언급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US Military Presence in East Asia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만 명 규모를 유지를 한다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1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오바마 때부터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2만 8천 명에 달하는 주한 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전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데 거의 뭐 100% 그게 주어졌다면 이제 좀 신속 기동군으로서 네.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좀 출동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좀 제대로 뭘 하면요, 뭐라 그럴까 우리가 먼저 자주국방 뭐 이런 뭐 막연한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어떤 주도권, 그다음에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쪽으로 바꿔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건 지금 경제도 그렇고요. 작년에 이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답니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제일 많이 냈더라고요. 참 이것도 참 희한한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안보 문제까지도 이렇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상황을 처리해야 될 우리 정부는 글쎄 아직 뭐 또 이 줄탄에게 또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참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다가요. 깜짝 놀란 게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에다가 한 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예. 예전에 보니까 이분이 이 청문회 때도 이거 팔겠다고 그랬는데 팔고 난 다음에 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 국채라는 게 이게 경제부총리가 환율이라는 거 관장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좀 상당히 좀 솔직히 배신감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실망감을 표시하고 계신데 실제로 뭐 공직자윤리법 같은 법률 위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 국채가 이제 가치가 높아지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이 또 높아져야 네. 되고 물론
미국 국채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본인 역할을 뭐 하지 않거나 아니면 덜 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어쨌든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환율 상승을 막아야 되는 그런 부총리가 오히려 뒤로는 사적으로는 본인 개인 투자라고 하지만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는 게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고 법 위반을 떠나서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분도 계시고 참 국민들은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계신데 좀 불이 나서 산불 때문에 지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추경을 10조 하니 이것도 민주당이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라는 분들이 또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참 국민들의 실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타파라는 매체가요. 이런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당시에 뭐 총리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나 총리 시켜주면 내가 깔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저 총리만 주세요. 그리고 내각 인선권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그러면 한동훈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혜경 씨와 김한정 씨라고 아마 이 오세훈 시장의 뭐 후원자라고 하나요? 그 두 사람의 전화 녹취록 통화가 공개가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맞아요. 이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강실장? 윤석열이한테 내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네네. 나 국무총리 주고 네. 내각의 장관들 임명권은 나한테 주시오. 그런데 한동훈이 없애줄게. 대구시장 갖다 버리고. 그런 놈 나타낸다니까. 맞습니다. 진짜 독해야 돼요. 맞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한테 이제 총리를 요구를 하면서 내각 인선권 주면 내가 알아서 한동훈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대표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였군요. 예, 그 맞고요. 일단 지금 저 뉴스타파 전화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도 조심스러운지 뭐 기사 한 줄 아직까지 안 나고 있는데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면요. 지금 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같이 일했던 강혜경 씨에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서 한동훈을 내가 처리해 줄 테니 그것만 빼고는요. 네. 홍준표 시장도 시인을 한 얘기예요. 아, 그렇죠. 예, 내가 윤통 만났을 때 나 책임 총리 시켜주면 내가 상당 부분 다 알아서 정리해 줄 거라는 제안을 했는데 끝내 윤통이 해줄 것처럼 하다가 그게 틀어졌다. 네. 그리고 만약 그때 나 책임 총리 시켜줬으면 대구시장 그만두고 서울 올라가려고 그랬다. 그 얘기 본인 입으로 했어요. 맞아요. 본인 입으로 한 겁니다. 기억나네요. 예, 그렇죠. 페북에도 적고요. 뭐 어디 방송 나와서도 했고요. 뭐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유인책이라 그럴까? 윤 대통령에게 나 총리 시켜주면 좋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했는지는 홍준표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입장을 내놔야 되겠죠. 참 그래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차기 지도자 1등은 누구신 것 같아요? 이재명일까요? 아닙니다. 없음씨, 모름씨가 1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조사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 대통령은 누가 적합한가 모두 다 여기서 보면 1등이 누구냐면 바로 없음씨, 모름씨.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아직까지 유권자들이 전혀 결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직까지 국정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권자들은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본인 의견을 정하기보다는 좀 상황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그때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누가
누가 이끌어갈 사람이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때 판단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계속 벌이고 있는 극단적 대립 양상에서 네. 국민들이 특별히 어떤 대선 주자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나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조차 나지 않은 지금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럼 이제 국민들이 차가운 이성으로 차가운 머리로 누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지 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은 조기 대선이 열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지도자감이 누군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야 좀 국민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지원님 이름을 한번 바꾸시죠. 신모름시로. 그럼 1등 할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거 막 바꾸라고 그래? 신모름시 그러면 1등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주자 1등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정말 저는 이게 도대체 이 민주당 사람들의 지금 이 생각이 어디까지 미칠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정말 지금 황당한 구조가 보면 이제 줄탄핵에 이어서 아예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 못하도록 하는 법안. 그 다음에 지금 이미선 하고 지금 문영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 뭐 이런 것들을 다 올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김어준을 비롯해서 72명을 내란죄로 지금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정말 이 국가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 문제와 함께 국민의힘 이 중진들이요. 요즘은 보면 제가 보면 두 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쌍권이 하는 공식 지도부가 있는 반면에 또 밖에는 보면 나경원, 김기현, 그다음에 윤상현 이분들이 그냥 지도부 같아요. 매일 무슨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근데요. 이들의 실질적인 속셈이 뭐냐? 바로 당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 이야기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4번이나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벌금 과태료 8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나가니까 이제 법원이 중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